이촌 파출소 내 땅에서 나가라. 고승덕 변호사가 소송을 낸 이유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을 좀 더 간명하게 이해하고 들어가고 싶어서요. 황수연 앵커가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이촌 파출소입니다. 이 파출소는 주변 10,000가구, 주민 30,000여 명을 관할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변에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학교도 있어 치안이 매우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파출소를 철거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파출소 철거 소송을 낸 사람은 바로 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땅 주인일 텐데요. 땅 주인은 한 법인 회사로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 이모 씨는 바로 고승덕 변호사의 배우자입니다. 즉 고승덕 씨 부부가 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파출소가 포함된 이 일대 약 952평 넓이의 땅의 주인은 원래 정부였습니다. 1966년 정부는 이 땅을 공공시설 부지로 입주민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후 1975년 파출소가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땅 주인이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바뀌게 됐는데요. 그리고 고 씨 측은 2007년 공단으로부터 이 땅을 42억 원 정도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고 씨 측은 살 때부터 파출소로 인해 부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었던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하지만 2013년 고 씨 측은 파출소가 땅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다며 사용료와 월세를 내라고 소송을 시작했고 결국 지난 7월에는 아예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촌동 주민들의 반발 속에 과연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오랜만에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제 왼쪽에 하재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간명하게 황수연 앵커가 설명을 해줬는데 원래 이 부지가 하재근 평론가님 정부 소유였다가 2007년에 고승덕 변호사가 이제 매매를 한 거죠. 예, 좀 이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사건인데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정부 소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파출소가 생겼겠죠. 그런데 83년에 이 땅의 소유권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 넘어갔고 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2007년에 고승덕 변호사한테 이 땅을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출소가 있는 땅을 한 개인한테 팔았다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그리고 고승덕 변호사도 이 땅을 살 때 여기 파출소가 있다는 걸 알고 샀고 그리고 땅을 살 때 그 계약서에 여기 파출소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부지 사용에 제한이 생기는 점은 매입자가 알아서 책임진다라고 하는 취지의 문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을 그렇게 알고 사고서 이제 와서 소송으로 이 공공기관을 내쫓고 뭔가 엄청난 개인적 부동산 개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이 의혹이 생기면서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김 교수님 사실 이촌동 주민들이 지금 철거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건데 사실 지난 7월에 고 씨 측이 아예 철거해달라 이런 소송을 내기 전에 지난 4월에 이미 대법원에서 파출소 측에서 한 1억 5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매달 월세로 243만 원 정도씩 내라 이런 확정 판결이 있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고승덕 변호사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그 법인 대표로 돼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그 2013년경에 이천 파출소가 이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으니까 4억 6천만 원의 사용료와 월세 738만 원을 내라 하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게 한 4년 가까이 걸리다가 대법원에서 2017년 4월경에 파출소는 1억 5천만 원의 사용료와 월 243만 원의 월세를 내라고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파출소 쪽에서는 한 8개월 가까이 월세를 낸 걸로 보여요. 그랬는데 이제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2017년이죠. 금년 7월에 아예 파출소를 그냥 철거해달라 하는 소송을 또 제기한 것이죠. 세를 내고 있는 상태에서 대법원에 의해서 세를 내고 있는데 아예 이제 이번에는 그냥 철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저희 광고 중에 잠깐 저희 짧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현장 일선에서 경찰로 뛰셨었으니까 이런 경우가 가끔 있긴 있나 봐요. 네, 이제 우선 좀 가슴이 아파요. 아픈데요. 사실이요, 이게 예전에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지주들이 땅값이 많이 안 비쌌을 때 땅 주인으로 하시고 지주까지는 아니고 땅 가지고 있던 분들이 그냥 땅값이 쌀 때는 여기 파출소 지으세요 해가지고 그때 등기해서 져놓고 파출소 하다가
어느 순간 땅값이 오르니까 자손들이 나가라 해가지고 쫓겨나는 일이 사실 왕왕 있었어요. 파출소가. 예, 저 근무할 때도 그런 거를 몇 건 봤습니다. 예, 최 변호사님 그런데 좀 저는 의아한 점이 분명히 4월에 이제 확정 판결이 나서 매달 얼마씩 받기로 결정이 난 건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철거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확 바뀐 건가요? 갑자기? 근데요, 제가 그 법률 전문가로서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고승덕 변호사님이 좀 봐줬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래요? 4년 전에 그 소송을 할 때 철거하는 소송도 가능했죠. 한꺼번에 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철거 소송을 안 했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어떤 사회적 비난이나 어떤 이게 공공시설이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서 그거에 따른 이용료만 내다라고 하고 결국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하게 되니까 뻔한 거 이전하게 되니까 빨리 경찰청에서 예산 좀 해라 했는데 한 4, 5년 지난 동안도 그게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와서 철거하는 그런 소송을 했는 걸로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는 본인이 예전부터 철거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안 하고 해서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오히려 그때 했었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오히려 그걸 나눠서 하는 과정에서 윤리적 좀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실. 오히려 법적으로는 고승덕 변호사는 저 파출소 속도 조절을 좀 한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고 변호사님은 뭐 정치라든지 이런 데 뜻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이제 지금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 속내와 분위기는 저희가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제 돈에 대한 감정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끝나고 원래 이제 예산을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니까 이제는 법적으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소장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승덕 변호사가 언론에 이름을 올려내리면서 이천동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이 땅값과 임대료 얘기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어서 2007년에 이 42억 원을 주고 땅을 샀는데 월세 파출소가 무려 한 달에 240만 원씩. 네. 여기가 땅이 이촌역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대로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공공기관 쫓아내고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개발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거를 상식적으로 바라보면 고승덕 변호사가 원래 땅을 먼저 샀는데 그 땅에 나중에 파출소가 들어와서 나가라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러면 파출소 쪽에 문제가 있는 거지만 애초에 땅을 살 때 파출소가 있는 걸 알고 샀고 계약서에도 파출소에 대한 부분은 그 매입자가 책임진다라고 돼 있고 만약에 파출소가 있는 걸 감안해서 서울 한복판의 요지 땅을 굉장히 싸게 샀다면 이게 만약에 신종 공공기관 땅 사기 재테크가 된다면 공공기관 있는 땅을 그거 감안하고 싸게 사서 나중에 이건 내 땅이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내보내고 개발해서 부동산 수익 얻고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조금 도의상으로 이상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주제가 이렇게 뜨거워지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이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전에 이제 국가 땅인데 이제는 개인한테 넘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가 땅일 때는 파출소가 국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가능했지만 소유권이 넘겨감으로써 새로운 사람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 해서 이제 보면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입자 받으면은 2년, 4년 보호해주는 거고, 상가도 보면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예외적으로 그렇게 특별법으로 해서 보호해주는 것이지, 이번 같이 건물을 소유하는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바뀌어서 나가라고 하면은 사실 꼼짝없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법리이기도 합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파출소는 1975년에 지어진 공공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상가나 주택은 보호가 된다면 공공시설 보호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공공시설 또한 이 헌법의 토지 소유권 내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이에 사인으로 개인한테 땅이 넘어갔다고 하면은 서로 협의해가지고 앞으로도 20년, 30년 하는 그런 계약을 하면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 땅을 사는 사람이 이제는 개발을 해야겠습니다 한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개발을 할 때에
이 기존에 있던 이 공공시설은 철거를 하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기부 체납하기 위해서 거기에 새로운 이제 공공시설 그렇죠. 기부 체납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개발 행위를 허가를 해줘서 위치만 이동하지 사실 알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파출소가 새로 생기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 애초에 공공기관이 있는 땅을 왜 팔았느냐 그 과정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 제도상의 허점이 있다면 요 사건을 계기로 그 부분을 좀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고승덕 변호사는 뭐 내 땅에서 나가라고 하면 공공시설 뭐 경찰서든 일단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희가 해당 파출소 입장을 어떤지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죠. 개인 땅이잖아요, 지금. 저희가 자리는 알아보고 있는데 안 나올 수는 없고요, 별로. 잘 알아보니까 공무질에 전날로 매입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안 낼 수는 없죠. 뭐. 법적으로 방법은 없죠. 계약한 게 없어서요. 간명하게 정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승덕 변호사 입장도 분명히 알겠고 경찰도 나가야 되니까 새로운 부지 찾는. 근데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게 김복준 교수님. 예. 저 이촌동 주민들이잖아요. 예. 경찰서가 물론 뭐 근처로 이전하면 상관이 없는데 치안 공백이라든지 좀 불안한 건 사실 제가 만약에 이촌동 주민이라면 불안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 파출소가 아무렇게나 생각해갖고 아무데나 짓는 게 사실 파출소가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 주변에 어떤 밀집된 주택의 정도, 학교, 그래서 뭐 학교가 있어갖고 이 근처는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교통지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범죄 같은 거 이런 데서 딱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효율적인, 예. 아파트 한 만세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세대 주민 3만 명을 관할하는 파출소네요. 예, 서빙고동 일부하고 용산동 육가 일부도 여기 관할에 편입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치안 수요가 상당히 많은 곳이고 적정한 장소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민들은 안 나갔으면 하고 호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도 그럴 것이 저 파출소가 들어선 게 1975년으로 무려 42년이 된 파출소인데 이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철거 안 된다면서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지역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한 3,000분 정도가 서명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파출소 쪽에서는 이미 이제 이전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서명은 받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파출소가 가까운 곳에 있으면 편의도 편이지만 여기가 대로변이라고 하니까 심리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게 사라지면은 뭔가 좀 우리 동네가 좀 더 이렇게 좀 후미진 곳으로 이렇게 변하는 듯한 느낌들 들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한 3만 명 정도를 관할하는 이러한 공공기관을 왜 팔았는지 이해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게 각 개인 대 개인의 관계로 이미 변환이 돼버렸으니까 제3자가 다른 사람의 땅 주인이 자기 땅을 어떻게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리 서명을 한들 그 재산권의 범위를 침해하기는 어려워진 그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얘기 쭉 해보니까 고승덕 변호사가 전혀 비난받을 일은 일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재근 평론가님 왜 이렇게 누리꾼들 특히 여러 가지 이 언론들이 고승덕 변호사에게 이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고승덕 변호사가 유명하니까 만약에 한 개인이 땅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면 이게 논란이 될 일이 없는데 고승덕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도 했었고 교육감 선거에도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적인 책무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분이 지금 현재 공적인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분이 서민들한테 재테크 상담도 해주고 그런 쪽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갑자기 이제 땅 부자가 된다고 하면서 공공기관을 내쫓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 메이킹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좀 뭐라고 하는 거고. 근데 아주 엄격하게 개인의 재산권의 차원으로만 보면 내가 땅을 샀는데 내 땅에 엉뚱한 건물이 있다? 쫓아내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많은 사람들의 어떤 신망을 받았던 분이 파출소를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정서적으로는 이걸 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2007년도에 땅 매입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듬해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때쯤 이 땅 나가라고 했었으면 이런 말이 없겠죠. 근데 국회의원 되실 때 그 무렵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이제 한참 지난 다음에 나가라고 하니까 네티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의원 하느라고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는 국회의원 안 하니까 재산권 행사 똑바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불만들이 있는 일단 거죠. 뭐 이건 김 교수님의 뭐 사견이죠. 이거는 거의 맞을 겁니다. 저는 좀 약간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뭐 심경에 파악할 수 없으니까 다만 저희가 지금 뭐 경찰서 입장도 들어봤고 이천동 주민들의 움직임 뭐 봤어서 당연히 고승덕 변호사에도 저희가 연락을 취해봤는데 뭐 전화는 못하고 문자로 답변이 왔는데 뭐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지만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본인이 반론의 얘기는 한다라는 게 공식 고승덕 변호사 측의 입장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어쨌든 이제 다음 달 11일쯤에 조정기일이 열린다고 해요. 근데 뭐 고 변호사님도 뭐 좀 원만하게 해결하길 바란다라는 취지를 내비치는 거 보니 일단 이전 부지를 찾을 때까지는 사용료를 내고 사용해라. 뭐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건물 명도 수송에 대해서 소송을 하면은 보통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운 엄동설안에는 재판부가 알아서 재판 기일도 넉넉하게 내년 2월, 3월부로 잡아버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파출소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에 대해서 정부적으로도 예산만 되면 이 부분이 해설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조정 조서가 될 것 같은데요. 뭐 법적으로 뭐 확인되면은 그건 뭐 깔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밑에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조정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저희가 본인이 이천 파출소를 빨리 내보낼 생각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이 소송권 그리고 이천 파출소의 이전권도 한번 저희가 유심히 뉴스를 통해서 접해봐야 될 것 같아요.